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세 매매를 통한 매도권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참 매도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추세를 짝대기를 찍 긋고서 그 상단에다가 갖다 놓으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영상을 찍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추세 매매가 딱 적용된 종목이 세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매도권을 알아내는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세아텍을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뭡니까? 모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딱 맞는 것을 딱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그냥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지만은 딱딱 들어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정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먼저 이 아세아텍을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스승님한테 배운 게 기간을 100을 놓고 보아라. 100을 놓고 보고서 저점과 직전 저점을 긋습니다. 이렇게 딱 갖다가 정확히 갖다 붙여 긋습니다. 그리고서 그거를 복사를 해다가 저 상단 원바닥에 뭐 보이는 거, 여기도 뭐 보이죠.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여기나 저기. 근데 여기도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그냥 저항대고, 저항대기 때문에 뭐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졌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돌파하고 떨어지더니 이렇게 갔죠. 그래서 뭔가 눈에 띄긴 하는데 여기는 뭔가 확실한 눈에 안 띄죠. 그럼 눈에 확 띄는 거는 어딥니까? 저기죠. 저기가 첫 번째 매도권이더라. 그래서 저거를 돌파할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항상 저항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기를 근접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근접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찍고 떨어지기도 하고, 돌파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돌파하고 그냥 날아가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권이다 생각을 하고서 저기에서 저기 근접할 할 때부터 매도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매도를. 그래서 어제도 근접을 했습니다. 근접을 했는데 좀 남았는데 윗골이 달고 쭉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양선이죠. 양선이면 주식을 보유한다. 그리고서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면은 매도 기회를 안 준 거라서 보유를 하는 겁니다. 보유를. 먹고 땡은 먹고 나오는 게 장땡이고, 보유를 했다가 또 21선만 안 무너지면은 다시 한번 또 가겠죠. 그래서 얘는 운 좋게 오늘 3일 연속 간 거고, 항상 3일이 또 단기 매도권이죠. 그래서 오늘 3일째이고 추세 상단이기 때문에 1차 매도권, 1차 매도선이 여기이기 때문에 저기 근접 돌파할 적에 매도를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게 정상이더라. 근데 오늘 종가로 5일선을 이탈했네요. 아마도 저 하단까지 조정받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권이라고 했습니다. 단기로 저기가 매도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21선 지지받고서 또 급등이 나오면서 저거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봉에서 판단하신다.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매물대기 때문에 매물대 근접하고 밀린 거고 완벽한 정벌도 아니고, 나중에 조정받다가 매물대를 소화하고서 가면은 저 상단까지 1차적으로 면바닥의 이전 고점이 딱 눈에 띄는 게 저기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로는 기간을 100을 놓고 보고서
뭔가 탁 눈에 띄는 부분에다가 갖다 붙여 놓고서 거기가 1차 매도권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대인데, 그 저항선도 돌파하고 내려오더니 결국에는 저 1차 매도선까지 가더라. 그래서 이 박스권 이런 것들을 돌파를 하고 내려오는지를 잘 보시고, 돌파를 하고 내려왔다는 것은 저렇게 1차 매도권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SMCNC가 오늘 또 시간의 상한가 간 후에 갭 떠가지고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밀렸나 보시면은, 일단 갭이 있기 때문에 갭맥구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강한 경우는 또 여기서 또 상한가도 가기도 하죠. 그리고서 그냥 가기도 합니다. 갭 안 메꾸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대응을 하셔야 되죠. 대응. 뭐 예를 들어서 분봉상 1분봉이든 1분봉이든 3분봉이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음선인지 양선인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종가를 그러니까 잘 지켜보는 겁니다. 최소한 5분 정도는 지켜봐야죠. 지켜보다가 가나 싶었는데 그 종가를 훅 떨거네. 이렇게 떨굴 적에, 종가를 이탈할 적에 즉각 이득 실현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또 올라가기도 해요. 그런데 먹고땡은 종가를 이탈되면은 또 갭이 있을 때는 매도를 한다. 그리고 이제 10분 봉으로 봐도 대량 거래 터진 음선이 나오고서 그 종가를 회복을 했다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람도 그렇고 종목 주식도 그렇고 다 이제 청개구리 성격이 있습니다. 그 늘상 말씀드리듯이 골든 발락, 데드 반등 이런 말을 항상 많이 하죠. 그렇게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이제 이탈을 했더니 나 가기 싫어하고서 반등하죠. 이렇게 반등 가는 척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또 가는 게 아니야 하다가, 그러니까 뭐든지 3박자라고 했죠. 3박자.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했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가느냐 못 가느냐, 못 갔습니다. 그 종가를 이탈. 한번 반등하고서 쏘기고서 바로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이때 바로 잘랐어야 되죠. 10분 봉으로 보면 그렇고 30분 봉으로도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이탈을 했죠. 여기서는 근데 반등도 안 했네. 그러니까 이탈하자마자 반등하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탈하자마자 떨어지면 매도를 하고, 또 올라가도 그 상승으로 보지 않고 그냥 반등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다가 진짜 가네 싶을 적에 재매수를 하시던가 안 하시던가 그런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하는 방법은 그렇고, 일단 추세 매매는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저점이 여기죠. 저점 최근 저점이 여기고 이전 저점은 여기입니다. 이제 근데 저는 100보다는 120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1개월 이제 주가 5일이기 때문에 이제 6개월이 100일로 본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일단 딱 들어맞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5, 20, 20이 한 달이면은 뭡니까? 3개월이면 이제 60이죠. 3개월. 그러면 이제 60 곱하기 2는 6개월은 이제 곱하기 2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뭡니까? 곱하기 2 하면은 60이 120이죠. 근데 120인데 왜 100일로 합니까? 저는 그게 맞든 안 맞든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일단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 여기네. 저기는 저항대고 저기가, 근데 기간을 또 100을 놓고 봤더니 딱 맞네. 이게 여기랑 딱 맞는데, 여기 뭔가 뾰족 튀어나오는 게 그냥 속임수다.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네.
모르겠네요. 기간을 저는 근데 120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제 기준으로 하면은 120을 놓고 보면은 요거죠, 요거. 그런데 이제 원바닥의 이전 고점이 안 보일 적에는 좀 더 기간을 높여 놓습니다. 그럼 보이죠? 이제 150으로 했더니 보입니다. 그래서 복사. 그래, 그 중간이 이제 박스권이죠, 박스권. 박스권이 어딜까요? 네. 박스권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원래는 가장 뾰족 튀어나오는데 여기다 갖다 붙여 놓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뭔가 저항을 여러 번 받았던데 거기가 박스권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내려오고 완전히 돌파하고 내려오더니 그랬더니 결국에는 가는 거죠. 가고서 이제 그러면 원바닥의 첫 번째 고점이 어딥니까?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죠. 이제 저기. 왜냐면은 여기가 그냥 그럭저럭 여기서부터 올라온 바닥 고점인데 여기는 너무나도 이변성으로 쭉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저기가 고점이면 저렇게 그을까요? 이제 긋기도 하겠지만은 거기까지 걸 확률은 적죠. 그래서 저는 여기랑 같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 기준은 뭡니까? 여기와 여기 중간이다. 한 이 정도예요. 네, 이 정도. 근데 거기까지 못 갔네.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게 뭡니까? 에이, 첫 번째 고점, 그러니까 원바닥의 첫 번째 눈에 띄는 고점이 여기인데 여기가 매도권이라더니 거기까지 못 갔네, 안 맞네, 그럴 수가 있겠죠. 네, 안 맞습니다. 네, 안 맞고 뭐 내일이라던데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또 조정받고 저기까지 보는 겁니다. 지금 로프가 1차 매도권까지 못 갔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매도는 7분 응선부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제가 뭔가 지금 방금 전에 말했듯이 뭔가 뾰족 튀어나온 데는 거기까지 못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매도권인데 그 매도권을 돌파하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바닥의 첫 번째 고점을 어딘지를 잘 보셔라. 그래서 여기 1차적으로 여기나 저기를 보시고서 거기까지 가는지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대응. 주식은 항상 대응이다.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응을 하신다. 뭐든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거기까지 가게 생겼습니까? 가게 안 생겼죠. 갈 수도 있겠는데 갈 확률은 적겠죠. 갭도 있고. 그런 걸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세아텍은 오늘 가게 되면은 또 상단을 가거나 아니면 돌파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까지 목표가를 보는 거고 그 이상도 보는 거고 CNC 같은 경우는 저기가 저 상단이 뾰족 튀어나온 데가 일단은 여기니까 욕심부리면 저기까지인데 여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1차적으로 매도권을 보고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못 가면은 자르시는 거다. 눌러졌기 때문에 내일 아마 5일선 정도 내려오고서 또 양선 나고서 다시 갈 확률이 크겠죠. 내일 아니면은 이렇게 21선까지 내려오고서 21선 타고서 다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법상으로는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이탈했다가 돌파 지지받고 빵 하나 둘 이틀째 상승하고 3일째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놀면은 다시 가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시스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제 기준으로는 이제 15,800원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파동이다 라고 했는데 16,95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은 이제 10,000원 기준 11,000원, 그리고 15,000원
13,000원 상투권, 많이 가면 15,800원이다 하지만은 얘는 여기서부터 계속 횡보하다가 정배린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갔기 때문에 8,000원부터 8,000원 부분부터 갔기 때문에 2배, 1배 조금 더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파동도 다르게 보셔라. 그리고 이제 지금 추세 매매를 따지면은 기간을 100을 놓고 일단 100을 놓고 봐도 120을 놓고 봐도 요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직전 최근 저점과 이전 저점을 딱 그었더니 어떻습니까? 딱 쓰리바닥 쳤죠. 이게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쓰리바닥이다. 가고 나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진짜로 리딩 생활 회사를 그만두고 하면은 이런 거 엔간하면은 안 놓치도록 열심히 위자에 앉아가지고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위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이 추세로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상단에다 갖다 붙여내야 되죠. 이렇게 여기나 여기 뭔가 저항 받는 데가 없다, 똑같은 게 없다 싶으면은 그냥 저 상단에 갖다 붙여놓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박스권인데 원바닥의 이전 고점이 눈에 띄는 게 저기죠. 그럼 여기가 이제 1차 매도선입니다. 여기가 1차 매도선도 지금 돌파하고 이미 내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돌파할 가능성이 큰 거죠. 지표가 안 맞는데 5일선을 회복하고서 어제 아래꼬리 소양선 나고서 단기 지표가 매수신호 나더니 오늘 어제 갑자기 급등. 이렇게 정별인데 이 평이 우후 상향일 적에는 저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제 좀 더 봅니다. 길게 이 추세로 첫 번째 고점이 저긴데 어디다 갖다 붙여놔야 되지? 딱 봅니다. 눈에 띄는 게 어딥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최대 저기까지 보는 겁니다. 이 안에까지. 제가 그래서 중간을 좋아하죠. 요 사이가 그래서 제가 매도권일 것이다. 물론 거기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못 갈 수도 있으나 저는 기본적으로 요 중간 정도, 이 사이인데 그 중간이 목표가다 라고 저는 매번 설명을 드리고, 그 근처, 그러니까 목표가가 17,300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17,300원에 매도를 걸어놓고서 16,950원 밖에 못 갔네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여기서 어디서 파시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까지 15,000원 갖다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대응을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기간을 120을 놓고 본 단기 추세고, 단기 중기 추세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봐야 돼요. 투자는 항상 주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은 저점과 저점을 긋고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죠. 여기 눈에 띄는 부분에다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원바닥에 이제 첫 번째 고점, 여기도 이제 매도선입니다. 그래서 저항대 원바닥에 요런 데도 이제 매도선이라서 저항선이라서 근처까지 갔다가 저항받고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보통 이제 기러기 패턴 아시죠? 기러기. 그러니까 골파면은 요만큼 횡보 등락하다가 골팠기 때문에 요만큼 횡보 등락하다가 간다가 이게 기본 상식이고 근데 그 전에 여기서도 가요. 여기서도 가는데 확률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서 갈 확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추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저기죠. 저기 기간을 100을 놓고 보든 120을 놓고 보든 저기입니다. 그래서 저 선이 1차 매도선이다. 1차 매도선. 그리고 이제 기간을 조금 더 놓게 하고서 보면은 나중에 조정을 또 충분히 받으면은 저기 그 다음 목표가는 저기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데 지금은 V자 상승이죠. V자 상승. 그러기 때문에
내일 더 가더라도 내일 진짜 저기를 찍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제 음선이면 대음선인데 또 갭도 있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은 또 모르죠. 이렇게 갈지도. 그런데 이제 떨어진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가든 말든 안 하는 거죠. 이제 일부만 남겨놓고서 보유자분이 한번 올라가나 떨어지나 구경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은 나중에 또 충분히 조정받으면은 그 다음 목표가 저 상단까지도 또 노려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봉에서도 그렇고, 일봉은 저거고 주봉은 저 상단 보이도 않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이거는 제가 이제 저 세 개가 이제 매도권을 맞을 때 딱딱 들어맞는 거와 딱딱 안 들어맞는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SM 라이프 디자인은 예전에 이미 갔죠. 예전에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간을 120 놓고서 이때를 보시면은 가기 전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원바닥, 쌍바닥이죠 이제. 근데 여기가 좀 짧습니다. 좀 살짝 애매한 추세입니다. 이건 그래도 뭐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긋고서 저 상단에다가 갖다 붙여 놨더니 딱 또 맞네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 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 중간이 여기가 박스권인데 뭔가 여기 같은 느낌이에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내렸습니다. 지금 돌파하고 내려오더니 결국에는 가죠. 그러니까 원바닥에 이전 고점 딱 눈에 띄는 거 여기다가 갖다 붙여놨는데 거기를 저항받고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파하고 내려오더니 돌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목표가인데 매도선인데 여기서는 근접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매도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쭉 떨어지면 양선이면 재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고 뭐 재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때도 재매수를 했다가 떨어지죠. 매도 기회를 안 준 겁니다. 그럼 보유 관망하시던가 아니면은 익절을 하시던가. 그리고서 이제 추세 매매는 추세를 이탈되지 않으면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단기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죠.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이 단기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단기 추세는 언제든지 이탈했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탈 안 하면은 무조건 들고 있는 거고, 이탈하면은 그럼 본인이 이제 매도를 할지 그냥 들고 갈지 그건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지표가 이제 RSI도 50 이상이고 뭔가 이제 다시 이때 매도를 했다가도 이렇게 21선을 회복을 하고서 매수 신호가 나면 재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더니 이제 21선을 돌파 지지받고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탈. 그러니까 뭐든지 돌파 지지받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탈하면은 매도를 하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날 확인을 하는 거고, 확인했는데 돌파를 했죠. 쏘기는 거다. 21선도 안 무너졌네. 근데 그 다음날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뭔가 또 돌파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니까 보유 관망하는 거죠. 근데 지표는 안 맞기 때문에 뭔가 찝찝하면서 그냥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저기를 돌파하고 지지받다가 한번 흔들거더니, 그러니까 쏘겨 놓더니 돌파 지지받고서 계속 가더라. 아셨죠? 그러니까 1차 매도선은 저런 식으로 한번 저항받고서 내려오고서 나중에 돌파할 것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주봉, 월봉이, 연봉이 또 종목이 가게 생기면은 그렇게 하는 거고, 못 가게 생기면은 그냥 먹고 땡 하고서 버리는 겁니다. 종목에 따라서 그 기준을 잡으셔라. 그리고 이제 일봉은 저렇게 하는 거고,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저점과 이렇게 최근 저점과 이전 저점을 긋고서 뾰족 튀어나온 거 여기도 있네. 여기 첫 번째 고점 여기가 이제 1차 매도선, 그리고 저기가 이제 2차 매도선입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1차 매도선을 근접하고, 그러니까 외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횡보 등락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기도 하지만은 항상 뭐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횡보 등락을 해야, 그래야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봉이 여기서부터 20주선을 돌파하고 파라블릭도 살아있고 이렇게 지표가 맞아 떨어지더니 결국에는 그 추세 상단도 1차 매도선 상단도 돌파하고 내려오더니 돌파 지지받고서 2차 매도선 근처까지 갔더라. 그래서 항상 얘는 딱딱 안 들어맞죠. 그러니까 목표가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5,000원에서, 근데 파동은 5,000원 기준 5,500원, 5,250원이 매도 적정가죠. 근데 5,150원까지 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걸 수도 있겠죠. 이렇게 100을 놓고 봤을 적에 이거니까. 그런데 요만큼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요만큼 튀어나온 만큼 간다. 그래서 요만큼 더 올라간다 봅니다. 이게 그게 바로 힘의 균형이라고 배웠는데,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은 대응해, 그렇게 되는 것을 매도권이 그렇게 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예? 만약에 100을 놓고 본 추세가 이거라서 요만큼 그 고점 눈에 띄는 부분에다 갖다 붙였는데 여기가 매도선인데 튀어나온 게 있다. 그러면은 이만큼 튀어나올 걸 예상을 하고서 더 가면은 계속 홀딩을 하는 것이고, 먹고 땡은 그만큼 올라가면 매도하는 거고, 그리고 못 가면은 그때 그냥 이득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딱 분위기를 보고서 뭔가 이제 약세 신호가 나와요. 5일선 이탈하고서 얘가 쭉 떨어지면서 5일선도 이탈했죠. 거래도 터지면서 뭐 그 다음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락 장악형 나오고 5일선을 이탈됐는데 매도를 해야죠. 매도. 그리고 또 매도를 못했으면은 그 다음날 또 21선도 이탈되면은 그때도 매도해야죠. 물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데 뭐든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데 21선 생명선 항이 차렸고 이렇게 매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죠. 그리고 파라블릭이 데드 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데드 반등도 할 수 있는데 데드 반등은 뭡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항상 상식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상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식대로.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추세는 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을 100을 놓고 본 추세는 여기 이만큼 여기죠. 그런데 이제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길게 보고서 한 추세는 저 상단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요 정도가 매도권이죠. 거기까지 얘는 갔죠. 얘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아까 어떤 거죠? 그거는 거기까지 못 가고 여기서 떨어졌는데 별의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대응을 하신다. 근접할 적에 목표가를 거기로 세워놓고서 대응을 하시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누차 설명드리듯이 카스가 이제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이 이렇게 갈 줄은 몰랐지만은,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지만 그래서 놓쳤지만은 이 카스도 추세 매매를 했으면은 놓쳤으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기간을 얘가 120을 놓고 보면은 여기다 갖다 붙여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점과
저점과 저점, 그리고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을 그어 놓으면은 여기서 이런 뭐 이렇게 보면 쓰리바닥인데 원바닥 쌍바닥이죠 이렇게. 그리고서 이 원바닥의 이전 고점 눈에 띄는 부분 여기다 갖다 붙여놨는데 갖다 붙여놨더니 거기를 돌파했죠. 돌파 지지받고서 하나 둘 셋 눌러주고서 방향이 위로 가더니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때는 저기까지 간다고? 저기까지 간다고? 떼돈 벌겠네?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지나기 나기 전에는 저기까지 갈지 몰라요. 저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저기까지 가는 것도 엄청 많이 가는 거거든요. 지나고 났더니 별거 아니죠 이제. 그래서 항상 추세 매매를 잘 하시면은 수익률을 잘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3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단기 매도권이라서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깨고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깨고 내려가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득 실현하는 거고 올라오면은 재매수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저기 돌파했기 때문에 갈 가능성이 크다 해가지고 몰빵을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네가 갈 가능성이 크다며 하고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돌파 지지받고 계속 3일 연속 위에 있으면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도전을 하시는 거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서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봤더니 또 얘 같은 경우는 저 최저점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런 식으로 쓰리바닥을 쳤습니다. 이 갈 때 되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갈 때가 되면은 이 추세를 안 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저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원바닥이죠. 원바닥.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차 매도선이 장기로 봤을 적에는 1차 매도선이죠. 근데 거기도 돌파하고 내려왔고, 그러니까 추세 매매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제 100을 놓고 봐가지고 돌파했더니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이렇게 본 추세가 저기기 때문에 또 여기를 저항받고서 똑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왜 못 가나 했더니 여기서 떨어졌으면 왜 못 가나 했더니 저 1차 장기로 본 1차 매도선이기 때문에 못 갈 수가 있는 건데, 항상 우리가 배운 게 기간을 100을 놓고 봐라. 기간을 100이나 120으로 놓고 봤을 적에 돌파했으면은 돌파하고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다가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으로 봤더니 딱 나오죠. 이게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을 딱 찍고 나서 탁 쳤죠. 탁 쳤습니다. 그리고 원바닥의 이전 고점 여기인데 거기를 돌파하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돌파하고 내려왔다는 것은 돌파하고 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보면은 원바닥의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이죠. 네 번째 고점, 다섯 번째 고점 이렇게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항상 세 번째 고점이 매도선이라고 했죠. 여기가 그래서 최종으로 제 목표가는 최대 갈 수 있는 폭이 저기입니다. 저기. 그러면 이제 6,600원 상투권이 되겠죠. 아마도. 뭐 저 상단은 7,100원 정도 되죠. 근데 6,600원 상투권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든 그냥 가면서 투자 주의 경고 걸리든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가든 저 상단까지 목표가를 보는 거죠. 언제? 5일선을 이제 계속 지켜주면서 약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들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덕성도 기간을 이제 120을 놓고 보면은 이 상태에서는 저기까지 간다고? 근데 결국에는 그 근처까지 갔죠. 이렇게 그 근처까지 가고서 거기를 21선을 안 깨고서 서서 조정받더니 거기를 돌파하더니
돌파하고서 바로 저렇게 갔죠. 저렇게 많이 갔죠.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봤더니 또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을 정확히 찍고서 여기를 저항받더니 돌파하고서 그냥 갔더라. 그러면 이제 제 기준으로는 어디가 매도권입니까? 네. 원바닥의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이 뭔가 딱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네. 여기다 갖다 붙여놔야 되나? 네. 저기다 갖다 붙여놓을게요. 네. 저기다가. 그랬더니 거기도 돌파 지지받고 더 갔더라.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여기가 18,500원이 매도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도 약세 신호 나오기까지 그냥 들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눈에 띄는 부분이 저기죠. 저기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이게.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뭔가 쌍봉 형태죠. 쌍봉 형태.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네. 뭐 지나고 났더니 저것도 그냥 하나의 그냥 웃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더 갈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뭔가 쌍봉 형태이긴 한데 매도가 없죠. 네, 거래 터진 매도가 없기 때문에 한번 또 뭐 가나 싶으면은 또 해보는 거죠. 독성도. 근데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서 잘못하면은 다리 멍댕이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KTH도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기간을 120을 놓고 보면은 일단은 바닥과 바닥이 쩍인데 저렇게 보기보다는 여기 최근에 오늘 5일선을 첫 회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전에 여기를 딱 긋고서 이대로 매매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깨면은, 근데 이거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거를 깨면은 121선 지지받고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즉각 손절을 하신다. 매도를 하시고서 나중에 다시 보신다. 근데 이거를 깨기 전까지는 들고 가는 거죠. 어디까지? 복사 붙여넣기.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 정도, 그냥 여기가 그냥 박스권이라고 할게요. 뭔가 뾰족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미 뾰족 튀어나왔다는 것은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바닥의 이전 고점이 저기죠. 저 상단까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저 위면은 저기가 이제 매도선이죠. 그런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는 일단은 여기죠. 여기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이제 이탈을 했다가 쏘기고서 번쩍 들어 올려주고, 여기서 목골이 대항선이죠. 목골이 대항선. 그리고서 외바닥 장기 쌍바닥 형태에서 21선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21선 터서 주정받다가 5일선 올라오면서 5일선 타고서 뿌 급등하게 되면은 먹고땡은 여기 요 안에서 이 근처 위아래서 매도.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도 빵 갔다가 조정을 받아가면서 21선 타고서 딱 가게 되면은 저 상단이 목표가죠. 최종 목표가. 여기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절반 이상 매도, 그리고 나머지만 보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21선 안 깨고 뭔가 약세 신호 안 나오면은 다시 재매수해서 추가적으로 저 상단까지 노르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KTH는 근데 월봉이 이제 막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가는 것은 그냥 되돌림 반등이고 나중에 내려왔다가 충분히 조정받으면 엄청나게 갈 것 같아요. KTH. 연봉이 죽여주죠. 거래량이 죽여줍니다. 연봉도 차트 모양도 되게 좋고 적산병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끝내주고 GP도 올라오고 되게 좋긴 하나, 이번 연도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번 연도에 되돌림 반등한 다음에 내려왔다가 조정받으면은 쭉 갈래입니다. 얘는 차트 모양이. 근데 또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갈 확률은 적지만은 확률로 하는 거죠. 확률. 그래서 확률이 별로 없을 적에는 먹고 땡. 그냥 가는 거는 이변성 일부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
대신정보통신, 율호 이런 것들도 지금 카스처럼 저렇게 한번 급등한 다음에 121선 앞뒤로 횡보 등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로도. 유로는 기간이 좀 짧죠. 대신정보통신은 올라와서 기간이 좀 더 길죠. 그래서 대신정보통신을 더 먼저 봐야 되겠죠. 이제 이 카스도 빡 급등하고, 그러니까 빡 급등을 하고서 이게 급등이라고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오더니 세 번 내려오고서 네 번째 하나 둘 셋 이제 세 번째 가야 되는데 가려다가 눌러주고서 뿅,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런 경우 세 번, 물론 두 번 만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만은 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얘는 이게 첫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첫 번째라고 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가 눌러주고서 빵,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멀은 것 같아요. 아직은 멀은데 또 강한 경우는 또 이렇게 그냥 갑니다. 이게 일단은 여기서 오늘 내려올 적에 절호의 선매수 구해했죠. 선매수 기회했더라. 이재명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낙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월봉이 정말 끝내줘요. 이렇게 보면은 월봉이 너무 끝내줍니다. 월봉이 끝내준다는 것은 그냥 가기도 하겠고 나중에 좀 내려왔다가 가기도 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막 지금 사가지고 대박 나는 것은 이제 몸빨이고 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연봉 보면은 연봉도 좋긴 한데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죠. 뭐 이 정도면은 맞아 날아갈 것 같은데 이 기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운 나쁘면 실패도 할 수 있으나 뭐 이 정도면 충분하죠. 뭐 여기서도 가기도 하고 별어볼 경우가 있는데 이만큼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특히나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은 내년에 이렇게 파라볼릭이 5개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들 잘 보시고 KPM 테크도 잘 보시고 한비스포츠도 잘 보시고 네, 그러면은 오늘 아세아텍, SMCNC, 옵티시스를 통한 매도권을 추세 매매를 통한 매도권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매도권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마치고 좀 이따가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영상을 찍었냐? 일단은 9시에 이걸로 때우려고 했는데 또 종목들 궁금하시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 휴가라서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럼 마칠게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